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음이 좋아지는 방법, 그 중에서 리을자 발음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음이 안 좋을 때 주로 시옷자와 리을자 두 가지 발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 발음 때문에 되게 고통을 받고 그랬었는데, 시옷자의 경우는 저번 시간에 내가 혀를 대는 위치, 즉 조음점을 수정하는 것에 따라서 발음이 교정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을자 발음의 경우는 혀가 게을러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즉 혀가 부드럽게 잘 이렇게 놀 수 있어야 되는데 혀가 뭔가 경직되고 굳어서 뻑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리을자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을자 발음이 이제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호흡이 얕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호흡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즉 복식 호흡을 활용하지 않고 소리를 내는 경우, 호흡이 깊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발성을 할 때 목이 옥죄요. 발성을 할 때 목이 옥죄다 보면은 구강 안쪽이 협착이 됩니다. 구강 안쪽이 협착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혀가 놀 공간이 없죠. 혀가 놀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혀는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언제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발성력도 약하고, 발성력이 약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깊은 호흡이 필요가 없죠. 즉 짧은 공기를 가지고 짧은 호흡을 갖고 말을 하는 습관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혀도 게을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 혀가 부지런해지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구강 안쪽이 넓어져야 돼요. 즉 영구개가 올라가고 혀뿌리가 내려가서 구강 안쪽이 넓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혀가 놀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람쥐 쳇바퀴만 도는 경우와 그리고 야외에서 노는 다람쥐, 이렇게 두 다람쥐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어떤 다람쥐가 더 활동성이 있고 운동력이 좋겠어요? 당연히 야외에서 활달하게 뛰어노는 다람쥐가 더 운동력이 좋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발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강 안쪽으로 얼마나 넓게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느냐, 즉 영구개를 올리고 혀뿌리를 내리면 구강 안이 넓어집니다. 그 구강 안이 넓어지면 여러분들의 혀가 움직일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죠? 근데 구강 안쪽이 좁혀져 있으면 혀가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혀가 움직일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혀는 게을러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리을자 발음의 경우는 혀가 부지런해야지만 발음이 잘 되는 건데, 혀가 게을러져서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을자 발음이 좋아지려면 혀의 운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혀를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게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혀를 튀겨줄 수 있으면 혀가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트르르르르 하는 겁니다. 트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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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르르르 해서 혀를 좀 진동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해서 혀를 좀 더 진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혀를 진동시키는 운동을 하다 보면 혀가 좀 웨이브가 많이 심해지겠죠. 웨이브가 많이 심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리을자 발음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시옷자 발음도 되게 안 좋았고 리을자 발음도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일부러 리을자 발음이 많이 나오는 발음 훈련들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화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혀에 대한 운동도 운동이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좀 더 깊게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도록 하고, 즉 복식 호흡에 대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식 호흡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소리가 좀 더 열려야 돼요. 하고 열려서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구강 안쪽도 좀 더 개방적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 이런 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호흡이 짧으면, 호흡이 얕으면 소리가 닫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닫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발성기관이 닫히니까 이 발음기가 더 좁아지게 돼요. 즉 구강 안쪽이 협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구강 안쪽이 협착이 되면 여러분들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발음이 좋아지려면 좀 더 소리도 크게 내고 호흡도 풍부하게, 야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소리도 좀 더 크게 내고 호흡도 풍부하게 그렇게 소리를 내는 훈련들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발음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발성, 발음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겠죠. 발성, 소리를 쏟아, 소리를 발사하다 이런 개념일 것이고, 발음, 음을 발사하다, 음을 쏟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을 발사하지 않으면 발음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뱉어야죠. 소리를 뱉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발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뱉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호흡의 안정감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호흡이 안정적이 돼야지 안정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안정적인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발음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리을자 발음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혀가 게을러서 이렇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음성학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리을의 경우도요 시옷자처럼 좀 이렇게 특이한 속성이 있습니다. 리을은 초성이 오면, 즉 말의 앞쪽에 오면 탄서름이라고 하죠. 혀끝이 윗니 뒤쪽 잇몸본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튀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혀가 튀기면서 나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탄서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라면, 레이디, 라디오, 노래, 바람, 구름, 다리, 발레, 빨리 이런 식으로 초성이 오면 혀끝이 윗니 뒤 툭 튀어나온 잇몸 부분이 있죠. 치경음, 치조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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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레이디, 바람, 바람, 구름, 구름, 다리, 다리 이런 식으로 초성이 오면 혀끝이 윗니 뒤에 치경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때 튀겨주죠. 이렇게 웨이브가 칩니다. 근데 그 치경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음이 리을만 있는 게 아니라 니은이나 디귿도 윗니 뒤 잇몸 부분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음이 나죠. 나. 여러분들 혀끝을 윗니 뒤 잇몸에 붙였다가 떨어지면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나. 다. 이렇게 나나 다는 윗니 뒤에 잇몸 부분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음이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한번 붙었다가 떨어져요. 근데 라는 나, 다, 라, 나, 다, 라 한 번 더 튀기면서 웨이브를 줍니다. 라. 근데 혀가 게으르면, 혀가 딱딱해져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웨이브를 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즉 리을 발음을 또 하나 류음이라고도 하는데 흘러가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혀가 경직되어 있으면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자 발음은 혀가 부지런해야지 이제 극복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리을이 초성이 오면 이렇게 탄서름, 그래서 윗니 뒤에 잇몸 뒤에 혀끝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두들기면서 튀기면서 발음이 되는데, 리을이 종성으로 왔을 때, 즉 리을이 받침으로 왔을 땐 탄서름이 아니라 설치금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합니다. 음성학에서 설치금은 뭐냐면 설측, 혀의 옆쪽 부분으로 공기가 새면서, 혀의 옆쪽 부분으로 공기가 새면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설치금이라고 해요. 설측음. 우리가 왜 측면 공격을 해라, 측면 수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 옆쪽 면을 수비해라 이런 식의 이제 뜻인데, 설측음은 바로 혀의 옆으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발음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말 해보세요. 말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 하면서 혀끝이 윗니 뒤 잇몸 부분에 붙으면서 공기가 혀 옆면으로 지나갑니다. 말, 발, 살 그런 식으로 리을이 받침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혀 옆면으로 공기가 지나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을이 어떤 위치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에 혼동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발음이 망가지는 속성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리을자 발음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혀를 부지런하게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했던 이런 것도 하고요, 아라라라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랄라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랄라라 랄랄라 이런 식으로 리을이 충돌하는 발음들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룰루랄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혀를 부지런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는 단어에 대한 훈련들을 제가 일부러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단어를 예를 들어볼게요. 발, 말, 길, 굴, 달, 살, 팔. 발, 말, 길, 굴, 달, 살, 팔. 이건 이제 설치음이라고 했죠. 즉 리을이 종성으로 와서 리을이 받침으로 가기 때문에 혀의 옆 몸통으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발음이 되는 것이다. 살, 말, 갈, 길,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초성으로 왔었을 때 노래, 구름, 다리, 허리, 머리, 라면, 라디오, 레이디, 레고, 고래, 스스로, 사람,
사랑 이런 식으로 리을자가 나오는 발음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분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게 살림살이, 살림살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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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걸이, 걸음걸이, 발리, 발레, 발리, 발레, 살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을자가 나오는 발음들. 그리고 제가 뭐 저번에 시옷자에 대한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 시옷자와 리을자가 제일 안 되는 발음들 중에 하나니까 그 두 개가 충돌하는 훈련들을 따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그렇게 훈련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